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율 철학TV 제148강은 조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전주성 입성, 전봉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봉준, 전주성. 전주성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 입성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부를 점령한 동학군은 파죽지세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정읍 근처에. 그 후에 오늘날의 고창인 무장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장성 황룡정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정세가 급변하자 동학군은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주 비빔밥이 동학군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동학군의 파죽지세 1894년 3월 21일 전북 고부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부안을 점령하고 백산을 거쳐서 전주로 진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토현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1300명의 동학군이 백산으로 향하는 중에 조정에서 파견된 전라감사 김문현은 1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정읍 황토현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광군과 동학군은 태인, 전라북도 태인 인근에서 첫 접전을 벌이는데요. 여기는 오늘날 황토현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입니다. 광군은 패주하는 척 도망치는 농민군을 추격해 가는데 농민군은 정읍 황토현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음력 4월 7일 새벽에 광군을 향해서 포를 쏘아서 혼란에 빠뜨리고 이에 대처하지 못한 광군을 추격해서 패주시키고 맙니다. 여기가 황토현 전투 승리 전적비인데요. 이 승리로 농민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동학농민군은 정읍과 흥덕, 고창을 석권하고 파죽지세로 무장을 점령하는데요. 여기에서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이 일어나게 된 그 뜻, 즉 창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음력 4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영광, 한평, 무안을 돌아서 장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무장포고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장포고문은 전봉준이 썼다는 설도 있고 혹은 옹택규라는 사람, 옹택규 그리고 전봉준의 비서 정백현이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포고문에는 유교적 전통 윤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여기가 이제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인데 오늘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 이제 포고문의 글이고요. 자, 그러나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있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 무리는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 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는다. 보국 안민은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죠. 여기는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인데 고창군 공읍면 구암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 아래는 이제 같은 지역의 이제 무장 기포지 그 모습입니다. 자, 장성 황룡전 전투인데 황룡천 장성 삼봉에 동학군은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 조정에서 파견된
홍계호는 장영대관 이 학생에게 소총과 회선포까지 갖춘 정예군 300명을 주어서 장성으로 진격하게 만듭니다. 이 학생은 동학군을 향해서 야포로 공격하는데요. 이때 전봉주는 고지로 올라가서 방어용 무기인 장태를 제적합니다. 여기가 이제 황룡면의 그 지도죠. 동학군은 장태를 아래로 굴리는데요. 관군의 총탄은 모두 장태에 박히고 이에 관군은 후퇴하고 이 학생은 백병전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 장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원래는 닭장의 용도로 쓰였는데요. 이 안에 솜이나 집단을 넣고 겉에는 낫이나 도금, 칼을 꽂아서 날부치가 겉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굴리면서 적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지에서는 굴리면서 전진을 하는데 많은 탄환을 이 장태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구를 만든 까닭은 동학군의 화승총 사거리가 관군의 총보다 짧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더 접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장태로 탄환을 방어하면서 전진하는데 이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우금치 전투에서는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이 장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패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관군의 15배가 넘는 동학군, 병력도 더 우세했다는 거죠. 여기에 레밍턴 소총 다수와 크루프 야포 한문, 회선포 한문을 노획하게 됩니다. 오늘날 황룡명 장성군이죠. 장성군 황룡면 여기입니다. 장살리의 기념비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주성을 점령하는 장면인데요. 고부봉기를 일으킨 석 달 후에 4월 27일 진일 편 1만 명의 농민군은 이제 전주성을 포기하는데요. 이날은 서문 밖에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동학군은 장군들과 함께 섞여 이미 수천 명이 시장 속에 들어와 있었다. 정오쯤 되자 장터 건너편 용머리 고개에서 대포 소리가 터져 나오며 수천 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장판을 뒤덮자 장군들이 정신을 잃고 뒤죽박죽되어 서문과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어갔다. 동학군들은 이들과 섞여 문 안으로 들어서며 함성을 내지르고 총질을 했다. 전봉준이죠. 전대장은 유유히 대근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 선화당 전라감사의 집무실에 자리하니 이른바 무혈 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입성했다는 얘기죠. 전봉준은 4개 문을 굳게 방비하고 농민군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갔는데요. 성 안에서 검을 갖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검무, 칼춤이죠. 이걸 즐기면서 그동안 갈아입지 못한 겨울옷을 벗고 여름옷을 새로 지어 입기도 했습니다. 양력으로 한 5월달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로 흥겹게 노는 장면이고, 여기는 당시의 전주성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파면된 전라감사 김문현은 옷을 갈아입고 공주까지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전주에서 이제 공주 상당히 멀죠. 그래서 어, 전라감사는 도망가고 후임자는 아직 부임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였고 조선 역사상 이 민중들의 힘으로 관군을 이겨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고종 황제는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제 전라 감영 복원된 모습이고요. 이름으로써 이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소총과
소총과 죽창만을 가진 동학군은 이 장기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반격을 해오면서 회유책을 쓰자 동학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고종 황제가 이제 홍계훈에게 임시로 벼슬을 주는 겁니다. 이걸 양호초토사라고 하는 거죠.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아산만에 도착하고 일본은 동학군의 공격에 대한 거림 보호를 구실로 해서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봉주는 농민군의 개혁 조항을 관군에서 일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화약을 체결하는데요. 전주 화약 패전 계약안 12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동학교도와 정부는 쌓인 원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든 방면의 정사를 말하죠. 탕과 놀이, 탕과 놀이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엄히 징계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이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노비문서, 노비문서는 소각한다, 불태운다는 거죠. 칠반천인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양갓을 없앤다. 백정, 양반 갓은 이런 모습인데 백정 패령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칠반천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선시대 때 이제 천민 계급이라면은 이제 여기에 노비도 들어가지만 승려, 무당, 광대, 상역군, 기생, 공장 일하는 사람이죠. 백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칠반천인은 특별히 뭐냐? 국가기관에 소속돼서 노역을 담당하는 공노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찬호비는 궁궐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물을 깃고 청소하는 노비를 가리키고 근수노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가마를 메거나 시종을 드는 노비, 외노비는 지방관, 관하나 군사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 교역노는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장정은 군역이나 노역을 담당하는 이 군인들, 호조노는 호조에서 노역하는 사람, 공조노는 공조에서 노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병역을 가야 하는 노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귀족이나 양반층은 이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썼다는 겁니다. 7번째, 청산과부, 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는 개가 재혼을 허용한다.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이름 없는 여러 가지 세는 없앤다는 거죠. 관리 채용은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었던 그러한 관행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당시 이제 조선 팔도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하는데도 좀 차별을 두었던가 봐요. 왜? 오늘날 일본이죠. 외나라와 내통하는 자는 엄히 징계한다. 공사체, 공채사체, 빚이죠. 막론하고 모든 것을 무효로 한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사채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빚에 눌려서 이렇게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빚을 무효로 돌린다. 모든 토지는 땅은 평균 아예 분작한다. 말은 균등히 나누어 짓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주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갖은 나물에 육회, 달걀, 노른자, 작과, 대추 같은 고명을 얹어서 참기름을 듬뿍 끼얹어서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은 맛이 일품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뭐 기내식으로도 많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느냐? 광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군량이 부족해진 이 동학군은 거기에다 많은 군사들이 몰려들자 밥그릇마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전주성 안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큰 그릇에 푸성기나 콩보리밥 이걸 털어놓고 비벼서 여럿이 한꺼번에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전주 비빔밥이 맛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쩌면 슬픈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비빔밥이 공중 음식에서 비롯돼서 서민 음식으로 되었다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에서 승리한 동학군은 부안을 점령하고 백산을 거쳐서 전주로 진격하는데 그 와중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농민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황토현 승리 이후에 무장포고문, 말하자면 동학군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는 그 기발한 기구, 장태를 제작해서 관군을 물리쳤고요. 전주성을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농민군 최대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이 관군을 이긴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급변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이렇게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전봉주는 마침내 전주 하약을 체결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동학군의 마지막 전투, 우금치 전투와 전봉준이 체포돼서 사형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전봉준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결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